안녕하세요. 저는 아만이라고 하고요. 유튜브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에 대해 좀 소개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저 아만은 싱어송라이터이고요. 뮤지션으로서의 저는 지금 5개의 곡이 발매가 됐고 이제 곧 5월 22일 중으로 또 새로운 곡이 발매가 돼서 총 6개의 곡이 릴리즈 될 예정이고 정규 앨범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악을 하는 삶을 살고 있고요. 힙합이랑 R&B를 메인으로 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들 보면 그런 성향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뭐 힙합이랑 R&B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사실 뭐 요즘에는 워낙 장르의 구분이라는 게 많이 없기도 하고 워낙 많은 또 장르를 듣고 거기서 영향을 받아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그때 만들고 싶은 음악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재즈나 락, EDM 이런 것들 많이 섞여서 음악을 하고 있고요.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은 제가 흑인 음악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어릴 때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친구 컬러링이 이 뮤직 소울 차일드의 For the Night이었는데 그거를 듣고 그때 당시에 보컬 학원 다니면서 선생님 저 이 곡을 부르겠습니다 했더니 너 약간 그루브감이 있는데? 너 엇박을 좀 잘 타는데?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신나서 흑인 음악에 일단 심취를 했던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제 짝꿍이었던 친구가 이 라르크 앙시엘이라는 일본 J-POP 밴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맨날 영상을 저한테 보여줬는데 처음엔 저는 그게 뭐야 씹더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가 근데 생각보다 이 J-POP, J-ROCK이 엄청나게 많은 인기를 그 당시에 이제 받고 있던 영상들 무슨 도쿄돔을 막 꽉 채우고 몇만 명, 10만 명이 한꺼번에 열광을 하는 모습 그리고 이때 라르크 앙시엘이라는 아티스트 보컬이 너무 잘생긴 보컬이 너무나도 좋은 멜로디와 이런 자기만의 음악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열광을 주는 모습을 풍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음악을 전공하지도 않고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더더욱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안 해봤어서 이런 음악을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정말 상상도 가지 않았지만 와 이게 너무 멋있다. 나도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 동경을 어린 시절에 품었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려는 음악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간단하게 풀어볼까 하는데 사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되게 많은 뭐 이야기 그리고 소통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들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또 제 음악을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이런 여러 가지 뭐 썰을 풀기도 하고 플레이리스트에도 올리기도 하고 커버 영상도 올릴 건데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듣게 만드는 거죠. 제가 그래서 어떤 음악을 좋아하냐라고 하면 저는 이제 뭐 힙합을 좋아하지만 힙합이라는 게 정말 옛날 그 올드스쿨 힙합 이때는 사실 힙합을 듣진 않았었어요. 그래서 뭐 웨스트코스트, 이스트코스트, 투팍, 나스, 비기 막 뭐 이런 때 듣던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올드스쿨에 대해서 별로 큰 선호는 없고요. 대신에 영하고 지금 제일 유행하고 있는 신선한 음악 이런 음악들을 계속 찾아서 듣습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좀 하고 싶은 게 있고요. 하지만 너무 영하고 젊다라는 게 설리겄다 혹은 깊이가 없다 이런 식으로 느껴지는 음악은 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영하면서도 트렌디하고 신선하면서도 음악적인 깊이 혹은 뭐 이 음악에 담긴 이 사람의 깊이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사실 그게 제가 외국 노래를 위주로 좀 듣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제가 추구하는 거는 60대 40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 무라카미 타카시 팝 아트 하시는 분이죠. 말 그대로 60%의 대중성 그리고 40%의 예술성 이런 거를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만드는 음악이 내 일기장이 되진 않았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을 기본적으로는 만들고 싶지만 똑같은 음악은 또 만들기 싫어요. 완전 나만의 색깔, 나만의 예술성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음악을 하고 있고요. 비럴 스윗이라는 말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좀 달콤 쌉싸름한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이 보통 좋아하는 음악은 제가 생각하기엔 좀 스윗한 음악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달달한 사랑 노래 아니면 신나는 음악 이런 것들은 제가 정의하기로는 스윗한 음악이고 뭐 예를 들어서 정말 슬프라고 우울하고 오열하는 음악 이런 거는 완전히 드라이한 음악이라고 친다면 저는 드라이한 음악을 좋아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R&B를 한다고 하면 많은 제 친구들이
지인들이 뭐 크러쉬 같은 거냐, 뭐 자이언티 같은 거냐, 제이팝 같은 거냐, 그분들도 가끔 드라이한 음악을 하시긴 하지만 저는 이제 그분들의 음악은 조금 더 스윗한 뭐 사랑 얘기를 한다거나 신나거나 달콤하거나 섹시하거나 뭐 이런 음악이라면 저는 좀 더 드라이한 음악, 내가 나의 뭐 외로움에 대한 힘듦, 개인적인 여러 가지 감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조용하고 칠하고 적당히 달달하면서도 적당히 씁쓸한 그런 게 또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음악을 좀 하고 싶다라는 게 저의 포부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이제 프랭크 오션인데, 프랭크 오션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는 그의 가사가 정말 한편의 시 같아요. 은유나 비유가 너무 아름답고 문학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깊이와 참신함과 라임과 이런 걸 갖고 있는 한편의 시 같은 가사 메시지를 음악에 담고 싶다, 저의 목표입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건 아니고 언젠가는 이런 걸, 이런 이상, 이런 방향성으로 음악을 계속해서 이런 방향성에 맞는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지금 여기 이렇게 캐릭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제 버추얼 아티스트, 현실 세계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캐릭터, 저의 그런 것들 포함해서 제가 원하는 모습이 지금 이 모습이고, 이 모습으로 아티스트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과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고 싶어요. 그게 이런 분신으로 활동하려고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 아티스트라고 저를 좀 그래서 정의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요즘 가장 핫한 거는 버튜버들, 버추얼 유튜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거기서도 애니풍 2D 그림체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3D 그림체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완전 얼굴까지 풀 바디 트래킹을 하시는 분, 그리고 플레이브나 앞뽑기처럼 완전 3D 아티스트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죠. 버튜버까지는 이제 조금 친숙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버추얼 아티스트는 많이 없는 것 같긴 하고요. 근데 저는 더 많은 버추얼 무언가, 버추얼 화가, 버추얼 변호사, 버추얼 의사,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I가 있죠. 저는 이 아만이라는 프로젝트는 저 개인 혼자서 다 만들고 있거든요. 물론 음악에 대한 부분, 뭐 노래 부르고 음악 만드는 것부터 해서 지금 이 뭐 영상 찍는 거, 영상 편집, 물론 캐릭터 만드는 거는 도움을 받았지만 그림을 그리지는 못하는데, 그림도 사실 AI를 통해서 그릴 수가 있더라고요. 5월 21일에 나오는 노래 같은 경우는 앨범 커버를 AI로 그려서 만들 수가 있었고요. AI라는 게 또 생기면서 한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의 범위가 정말 무한대로 넓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 같으면 혼자서 뮤직비디오를 찍고 스튜디오를 빌려서 방송을 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땐 상상도 못했는데,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면은 매번 다 돈이 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모로 그런 경계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3D를 계속 배우고 있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도 3D를 조금씩 배워가면서 이런 모습을, 캐릭터를 영상에 씌워서 보여드릴 수 있게 된 건데, 앞으로는 아만이 더 멋진 환경, 3D 환경, 가상 환경에서 한계를 넘어서 여러분들께 공연을 한다든가 노래를 불러드린다든가 아니면 뭐 우주 공간에서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다양한 기술들의 융합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제가 추구하는 게 아티스트라고 해서 신비주의, 아티스트가 뭐 무슨 생각하는지 해석하고 막 그런 게 원래는 멋없는 거라고 생각되는 문화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요즘에 아티스트들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클, 그리고 요즘엔 틱톡, 지금은 또 이제 유튜브, 뭐 심지어 브이로그, 뭐 쇼츠, 릴스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아티스트가 자신의 생각과 일상을 보여주면서 소통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직은 물론 미약한 무명 아티스트지만 제가 이제 저만의 음악을 만들고 아티스트로서 한 걸음을 걸어온 길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마치 옆집 형처럼 편하게 공유하고 영감을 좀 주고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유튜브를 좀 제대로 시작을 하고 다양한 이야기들, 음악 콘텐츠들을 풀어놓으려고 합니다. 근데 왜 저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었던 걸까요? 왜 아마는 아티스트지? 아티스트가 됐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음악을 배운 거라고는 어릴 때 정말 초딩 때 피아노 학원 다녔던 게 전부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되었느냐? 저는 옛날부터 사람이 아무리 성공을 해도 이 아저씨가 되면 40대
40대, 50대?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억, 2000억, 1조가 있는 사람도 50대, 60대 회장님이라면 이 사람이랑 같이 막 술 먹고 같이 놀자고 하면 되게 싫을 것 같지 않나요? 아닐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관심이 안 갈 것 같다. 옛날부터 내가 아저씨, 할아버지가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아티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이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걸 처음으로 느꼈던 게 사진 작가 김중만이라는 분을 보고서, 이분은 정말 한 60대신데도 그렇게 보이지 않는 외모를 갖고 살기도 하지만 그냥 이 라이프,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분에게 갖는 관심, 이분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이 사람이 어떤 철학을 갖고 사는지, 이런 걸 우리가 계속 궁금해 하잖아요. 그래서 아티스트라는 존재는 사람들의 관심을 계속 받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밖에 제가 좋아하는 이제 무라카미 타카시, 믹 제거, 봉준호, 이런 사람들도 사실 나이가 얼마가 들건 간에 우리가 앞으로 계속 이 사람들이 어떤 행복,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계속 궁금해할 거잖아요. 나이가 드는 거를 초월할 수 있는 게 아티스트가 되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왔었어요. 그리고 음악을 하면서, 처음으로 음악을 하고 나서 알게 된 이 아티스트가 되면 좋은 거는, 특히나 뮤지션 같은 경우는 내가 만든 곡이 음원 사이트에 올라가면 전 세계 모든 음원 사이트가 망하지 않는 한, 제가 만든 곡은 평생 올라가 있을걸요? 인류가 망하지 않는 한 그냥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그냥 들으려고 하면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시공간을 초월한 게 지금의 음원 시스템의 장점인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들을 낳으면 아들이 제 음악을 듣겠고, 손자, 증손자, 고조 손자도 옛날에 조상님이 너의 몇 대 뭐 할아버지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서 노래를 만들었다, 이런 게 가능하잖아요. 저는 내가 이때 했던 생각, 이때 느꼈던 감정들이 음악이라는 거 형태로 평생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게 너무 멋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의 어떤 목표가 역사의 한 줄에 자기가 들어가는 게 목표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 꼭 성공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읽는 역사의 한 줄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제 주변 사람들은 저의 이 생각, 저의 철학들을 언제나 접할 수 있는 형태로, 아만이라는 사람이 배설한 창작물들은 시간을 초월해서 계속 남아있을 거라는 거죠. 이게 너무 좋은 것 같고, 아까 배설이라는 말을 했는데, 앤디 웨홀이 실제로 한 말은 아니라지만 이런 얘기를 했다잖아요. 뭐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면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근데 제가 창작을 해보면서 느낀 게 똥을 싼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아티스트가 되고자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똥이 나온다는 거예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아니 이 창작에 뭐 영감을 어디서 받으세요? 어떻게 그 소재를 찾으세요? 어떤 곡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라고 하는데, 그런 거가 아니라, 이게 내가 세상에 하고 싶은 얘기가 이미 차고 넘쳐요. 제 뭐 여러 가지 시간과 제 능력과 이런 거의 한계로 이게 다 이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저는 지금 변비 같은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창작을 하는 아티스트들은 다 이 변비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걸 어디서 찾지가 아니라 이미 차고 넘치는데 지금 내가 못하고 있어. 이게 너무 스트레스인 상태로 저는 살아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거를 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 나의 변비를 뚫어야겠다. 배가 너무 아프고 못 견딜 것 같은 그런 갈증 상태를 풀어주는 그 유일한 방법이 제가 아티스트가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 이유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 이면에는 저는 이제 관종인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진짜로 뭐 제 얼굴을 까고 유튜브를 한다든가 정말 이제 더 뛰어난 관종분들, 이런 분들에 비할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들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를 공감해줬으면 좋겠다, 나로 인해서 영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거든요. 관종 심리가 아무래도 또 제가 이런 음악을 하고 있는 이유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름다운 걸 보면은 굉장히 쾌락을 얻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음악을 본격적으로, 특히 작곡을, 프로듀싱을 배우기 전에 좋아했던 음악들은 사실 누가 봐도 다 좋아하는, 아까 제 정의에 의하면 달달한 음악들을 저도 좀 좋아했었는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커피나 뭐 와인, 위스키 이런 것들은 깊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매니아가 먹었을 때 정말 맛있다라고 느끼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고, 초보 때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점점 더 이 세계로 깊게 빠질수록, 발을 들일수록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게 되고, 거기서 또 굉장히 큰 행복과 쾌락이 생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음악이라는 거에 점점 빠지면서 이런 게 진짜 듣는 즐거움이구나, 이게 들리는구나, 이런 것들이 저에게
음악에 너무 큰 쾌락을 줘요. 귀르가즘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냥 음악하는 친구들이랑 만나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공유받을 때에도 그런 기쁨, 혹은 좋은 장비, 돈이 많은 친구, 혹은 정말 전문적으로 사운드 엔지니어링을 하는 친구 작업실에 놀러가서 좋은 스피커로 이 음악을 들었을 때 귀르가즘.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그런 내 스스로 귀르가즘을 느끼게 하는 음악을 만들 때 엄청난 쾌감, 이런 거는 아직 애가 없지만 아이를 낳았을 때 느끼는 그 기쁨과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느껴가며 이런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정말 많은 나름의 고난과 난관, 그리고 큰 시간, 오랜 시간이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의 얘기를 듣고 여러모로 재밌게 느끼고 영감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로 하고, 저에 대해서 많은 관심,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노래에도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여러분 종종 만나요. 안녕.